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뽑은 내용입니다. 5장 터닝 포인트. 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특별히 반도체가 영향이 크지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거래량도 그렇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점 휴업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까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일 새벽 몇 시인가요? 5시 몇 분인가? 6시 전에 나오는 거니까 한국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 봤을 때 최근 며칠 사이에 코멘트를 봤을 때는 특별히 기대를 엄청 하거나 또는 실망을 미리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좀 헷갈릴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식이 못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블랙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작아졌다. 이제 그게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근데 한국 주식은 최근에는 마이크론하고 더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보다는 HBM 아닌 쪽에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가격이 계속 디램 쪽이 셀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마이크론을 계속 3일 연속으로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하이닉스에도 같은 맥락에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 좋은 것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것만으로 과거처럼 동행률이 똑같을지 과거처럼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실적은 좋았고 가이던스도 시장을 충족했다. 조금 한 2, 3% 오르는 정도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던스를 기대치는 꽤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적 좋았는데도 예를 들면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죠? 갑자기 지금 포지션을 취하기 어려웠는데 실적 발표하고 한 10% 날아간다든지, 그것도 사실 좀 괴로운 얘기고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동공 차장님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쭤보는 건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장이 그래왔듯이 아무래도 오늘 남은 하루도 좀 개점 휴업 상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결국 내일 아침,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EPS 기준으로 일단 좀 한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계속 이제 앞자릿수로 바꿔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0.08달러부터 시작해서 0.01, 0.1달러, 0.2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앞자릿수로, 그러니까 그 소수점 바로 첫째 자리 계속 바꾸면서 넘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가 한 0.6달러 정도를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수치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수치가 0.6 정도 됐는데, 그럼 0.7 정도 수치까지는 나와줘야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환호할 거다라고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도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잡은 이유들이 뭐냐면 0.2에서 0.3 나올 때는 거의 33% 증가가 좀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0.5에서 0.6, 0.6에서 0.7 올라가는 것들은 그만큼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런 식의 EPS 증가율 추이는 실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실적이 어쨌건 EPS 기준 0.7달러 이상은 나와줘야지 이제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막판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한 다음에 장 마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장 막판까지 힘을 빼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조금 쉽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엔비디아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장의 반도체주도 흐름들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내일 장 마감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안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시장의 전략 그리고 반도체 전략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짙은 관망세인데 잔치집이 있습니다. 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소위 황제주라고, 우리는 황제주라고 하면 100만 원 기준 잡는데요. 어제 장중에 돌파했고, 와, 알테오전이 코스닥의 시총 1위가 됐어요. 와, 정말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바이오 업체들이 뭐 1위 하고 이게 뒤바뀐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유한양액도 지금 오늘 14%가 오르고요. 뭐 엄청나게 지금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김장로 본부장님, 네. 바이오 코멘트 좀 하시죠. 네, 바이오가 시가총액의 비중이 제가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한 게 8월 22일인데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랐으니까 11%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1% 정도 됩니다. 헬스케어, 정확히 말하면 헬스케어죠.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헬스케어가 11%인데요. 이것이 비중이 최고였을 때가 2020년 몇 월 초였을 거예요. 아마 봄 정도인데 그 당시 14%가 좀 넘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합병하기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안 갔나? 한 2위까지 이제 기억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하여튼 시총 전체적으로 네. 헬스케어 차지하는 비 14.4%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당시 아마 은행 뭐 이런 거 다 제끼고 완전히 시가총액이 IT 다음에 치솟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1%인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 또 다른 알테오젠 삼바 말고 또 있느냐.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오케이. 금리 인하 추세는 맞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MO, CDMO 오케이. 약가 인하 추세인데 미국에서는 가는 거 맞고 뭐 한국의 수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총 1위가 알테오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더 10% 올라갈지 20% 올라갈지는 사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가 얼마나 부진하냐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반도체나 자동차나 그렇죠. 2차 전지가 부진하면 그쪽으로 네.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14%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네.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11에서 14 어디에서 멈추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업사이드가 있고 금리 인하가 또 경기 침체라든지 워낙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관련 없는 섹터거나 오히려 나쁘지 않은 섹터가 금융하고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금융은 이제 우리나라 정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원탑이라고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업별로는 뭐 삼성바이오나 CMO나 이런 거 얘기하셨죠? 네. 셀트리온도 얘기하셨었나?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CMO, CDMO 쪽이고요. 네. 근데 오늘 질문해 보니까 삼성바이오와 알테오전을 이을 대박 후속주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동욱 차장님. 대박이었죠. 사실 저는 일단 종목으로만 이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네. 하면은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 유한양행 네.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국내 신약 최초로 일단 이제 항암제 최초로는 이제 FDA 승인을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멘텀들이 일단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고요. 또 하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코프리가 이제 드디어 분기당 매출액이 일단 1천억 원을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게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쉽냐면은 엑스코프리 매출이 거의 사실상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90% 이상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엑스코프리인데 이 엑스코프리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원가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실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약 자체에 대한 원료 자체는 얼마 안 들거든요. 거기에서 제약주들에 대한 실적들을 악화시키는 거는 R&D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SK 바이오팜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들은 매출 총이익은 상당히 좀 잘 나왔었는데 그동안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었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던 영업이익이 안 났던 배경은 결국 R&D 비용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이것들이 거의 연간 한 2천억씩 나오게 되면서 매출의 총이익에서 벌어놨던 것도 전부 다 까먹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분기 매출이 한 1천억 이상씩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R&D 비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증가를 한다거나 인건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증가한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것들은 일단 좀 수익으로 일단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태들이 좀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을 하실 때 조금 관심 좀 신경 좀 쓰셨으면 하는 것들은 물론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R&D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들 R&D를 할 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들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좋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신약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FDA 뭐 승인을 받는다 어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판 허가를 받고 블록버스터 신약까지 가는데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한 3%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그냥 좋다, 바이오 좋다.
제약 좋다 이런 식으로 몰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저는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시장이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오게 되면 에너지는 좀 바뀔 거예요, 그죠? 워낙 사실 시장이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좋은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금이 에너지가 몰리고 있는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전략적인 이제 전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음은요. 네.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내용은요. 예. 화장품주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수출주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원화 강세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뭐 1,380원, 70원 하던 게 지금 1,335원이니까 결국 수출주도 화장품주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부담이 조금 더 있을까요? 김동공 차장님. 저는 일단 좀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화장품주들이 좀 떨어질 때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 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화장품주들이 좀 하락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올라왔었던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이젠 더 이상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화장품주들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하락했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평균 이제 PER이 한 20배에서 한 25배 정도 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PER 역시도 엄청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평균적으로 한 30%까지 할인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부터 운동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나기 시작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좀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화장품들에 대한 수출 역시도 일단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태들이 된다. 화장품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존의 이제 기초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이 시장들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시장들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다고 하면은 화장품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결제를 받을 때 달러로 결제를 받고 있는 곳들이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이 중소형사들이 원화 결제를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일본에 네. 최근에 이제 좀 급등락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 좀 없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을 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들으면 또 달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환율 영향보다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죠? 네. 네. 실적은 좋아질 게 있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시라 얘기했습니다. 다음은요. 네. 현대차그룹이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걸 오늘 하는데요. 예, 뭐 여러 어떤 얘기가 나올까, 주가가 오를까 주목하고 있죠. 이제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시고 우리 리서치 센터장까지 하신 김장렬 본부장님, 뭐 기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 해외 IR 뭐 많은데 CEO 인베스터 데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IR 담당자가 아니라 CEO가 직접 나와서 네, 맞습니다. 뭐 설명하고 네. 질문에 답한다 이건가요? 정기적으로 아마 자동차 쪽에서는 해오던 행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정돼 있던 겁니다. 마치 그 테슬라도 무슨 데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늘 오후로 알고 있고 장 마감하기 직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기 전에 반영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제 오늘 그런 거를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고 있죠. 리포트 나온 게 있습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주 환원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그 법인 IPO하는 거. 사실 이것도 사실 주주 환원과 연관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주주 환원은 기본이 이제 배당 성향 25%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해가지고 30% 넘는다는 게 지금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25에다 더하기 6에서 8하면은 31에서 33%의 주주 환원이 공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인도 법인을 이제 상장을 10월 달에 하는데 그걸 상장하면 지금 가치로 해가지고 지분이 17.5%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약간 다릅니다만 약 한 3조 정도는 현금이 유입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주주 환원 정책 30% 하면은 또 1조 정도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또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31에서 33%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밑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죠. 근데 전기차 미국에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는데 일단 전기차 출하량 자체가 원래 계획이 뭐 2030년까지 30%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공장 자체가 지금 당장 전기차가 팍팍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홀유 방식, 혼유. 하이브리드랑 섞인다는 거죠. 네. 근데 하이브리드도 이미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8.8%를 팔았고요. 올해도 목표가 한 11% 중후반까지 갖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하이브리드의 판매 어떤 목표랄까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요. 우리 가격이 한 10% 15% 비싼데 비싸다고 마진이 바로 영향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진이 안 되고 내년에 큰 거 SUV 이렇게 하면은 마진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어떤 투자랑 그다음에 목표를 발표한다면은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는데 아쉽게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전기차 만만치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 조금 압축해서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김장렬 본부장님은 화장품 얘기하셨었군요. 8월 14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를 얘기를 하셔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 오늘은 사실 오늘 오후장 공략이다 이렇게 타이틀하고는 부합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변압기 업체입니다. 네, 변압기 업체인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름은 산일전기입니다.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일반적으로 노후 변압기 전력망을 교체하는 그 수요가 이 회사의 핵심은 아니고요. 그것도 30-40%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특수 변압기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풍력이라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직 그리드에 연결 안 된 그런 신재생 쪽의 수요가 본격화 가동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인데 이 특수 변압기가 마진이 꽤 좋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EPS 매출 성장률이 4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0% 정도 예상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일부 나와 있는데 PER 10배 후반 20배 정도는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일전기 아니고 산일전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네, 김동공 차장님은 8월 21일에 한일시멘트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스키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용평 리조트입니다. 예. 여기 평창 올림픽 개최하는데 고속도로가 좀 고속도로가 이제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편이 제일 좋은 리조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은 뭐냐면 이 모나용평 바로 옆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얼마 전에 팔렸었는데 약 7천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모나용평보다 땅이나 이런 규모들이 좀 적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나용평이 갖고 있는 땅은 지금 재무제표 기준은 4천억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PER이 현재 0.5인데 그 밑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측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장 그리고 워터파크와 같은 레저 시설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최근에 콘도 분양 사업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분양 실적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지금 현재 4천만 원까지도 나오는 것들이 조기 완판이 되면서 지금 재무제표에 실적으로 매출액으로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자산주가 실적 모멘텀들까지 좀 더해간다는 측면에서 모나용평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레포트 하나가 이제 좀 인덱스 레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가 최근에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위로도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닛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